네, 글로벌 인사이드 소식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죠. 네, 미국 소비자 물가가 6월에도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해가지고 0.5, 전년 대비 5%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6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5.4%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상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다지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가 지수가 많이 오른 이유가 항공, 여행, 중고차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에 전월 대비 10% 이상 올랐고 전년 대비해서는 45% 넘게 오른 걸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이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민우 전문가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죠.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경제가 7% 성장하고 팬데믹이 점점 잘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 조치를 갖다가 축소할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급등세는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테이퍼링 논의에 나선 것은 적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을 한다면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착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대략 8월 잭슨홀 미팅이나 9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계획이 발표가 되고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착수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또 암호화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또 암호화폐를 매집했다는 그런 루머도 있었다면서요. 네, 이건 루머입니다. 네. 또 믿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전문 매체인 갤럭시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체가 있는데 이 매체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애플이 2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고 그걸 곧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다, 루머가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또 비트코이니스라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애플이 20억 달러 이상의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갖다가 매집을 했고 곧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어디에서는 오늘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별로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아마 루머다라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보니까 유럽에 대한 소식도 있는데요. 네. 프랑스가 또 구글에 대해서 엄청난 과징금을 물렸죠. 네, 구글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프랑스가 무려 5억 유로, 우리 돈으로 6,8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작년 4월에 구글에 대해서 신문사, 그러니까 언론사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작권 협상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협상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근데 사실 구글 입장에서는 작년 4월에 그런 판결을 받고 난 뒤에 금년 1월에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합의에 대해서 프랑스의 이 경쟁국에서 뭐라고 판단을 했는가 하면은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보상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언론사들의 사진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애플이 협상에 포함시키를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5억 유로라는 것 자체가 워낙 큰 규모고 뭐 앞으로 더 어떤 갈등을 겪어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 SNS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더 심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의 대중국 제재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압박 강도가 심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단 한 3개 정도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홍콩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사업 경고를 내릴 거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사업 경고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 중국의 그러니까 홍콩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 보관하고 있는 정보를 중국 정부가 접근하게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반외국인 제재법을 갖다가 중국이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도 아마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홍콩과 관련한 사업 경보를 내린 게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긴장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또 그것과는 별개로 빙과일보 폐간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홍콩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별개의 조치를 내릴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신장 위구르 관련해서는 우리 이때까지 얘기로는 면화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뭐라고 기업들한테 경고를 했는가 하면은 면화, 직물, 휴대전화, 전자부품까지도 신장 위구르의 인권 탄압과 관련된 기업들과 거래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화웨이를 포함한 통신장비 업체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내용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마라. 그리고 화웨이나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의 그 통신기기를 갖다가 승인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승인해 준 것도 철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중국의 통신 장비를 걷어내기 위해서 예산을 갖다 책정을 한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19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중국 통신 장비를 모두 철거시키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통신사한테 이 돈을 지원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가입자가 1,000만 이하 네. 그러니까 중소규모가 되겠죠. 그런 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이 지원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